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의 타임라인에 글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타임라인에 올라간 거는 그 친구들의 어디에 가요? 뉴스피드에 뜨잖아요. 그게 SNS에 입소문이 돼요. 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SNS 마케팅 해볼게요. 소셜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SNS라는 게요. 관계. 그런데 여기에다가 브랜드를 집어넣으면 그냥 마케팅이라고 하면 브랜드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브랜딩 한다고. 그런데 브랜드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마치 뭐처럼 생수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삼다수, 뭐 백두수? 아까 뭐였죠? 백두산. 뭐 이런 식으로 애기양막 글을 달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드가 들어오면 되게 싫어해요. 야, 우리가 대화하는데 왜 네가 끼워? 사람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친구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 브랜드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브랜드가 최고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옛날 포차는 애니컬 옛날 포차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음식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니컬 옛날 포차는 여러분의 향수를 뭐 만들어 드립니다라든가 친구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매스미디어 마케팅이 광고를 통한 브랜딩이라면 SNS 마케팅은 관계를 통한 브랜딩. 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관계냐. 그리고 광고보다 강력한 것이 평판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평판이라는 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광고는 돈으로 만들 수 있지만 평판은 돈으로 못 만듭니다. 평판은 소비자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SNS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순서로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SNS 마케팅을 한다. 첫째, 처음에는 존재감을 만드셔야 돼요. 비즈니스 존재감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페이스북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페이지, 비즈니스 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페이지 다 있으세요? 자,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 페이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일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계예요. 비즈니스 존재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입소문이 나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 포차가 좋다면서 그래? 옛날 포차가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지? 페이스북에서 검색해도 안 나와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꽝이에요. 근데 옛날 포차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를 여기 가면 돼. 페이지 링크를 딱 주면 여기 약도도 있네. 여기 음식 메뉴도 나오네.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드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자, 페이지를 만드셨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뭘 해야 되죠?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뭘 하셔야 되죠? 예? 뭘 하셔야 돼요? 페이지 만든 다음에? 여러분 사업하실 때 뭔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 뭐 하세요? 내용을 채워. 내용을 채워졌다 그러고. 그건 당연히. 홍보를 해야지. 예? 알려야 되는 주인이. 알려야 되죠?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알려야 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자꾸 질문하니까 좀 불쌍하죠? 알리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 상에서 광고하던 방식이에요. 알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 뭐다?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내가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는 뭐다?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알리면 고객과 상관없이 알리면 뭐 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매스미디어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SNS 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청을 해서 고객이 필요한 게 뭔지, 아까 마케팅 서두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고객이 필요한 거, 고객의 문제가 되는 거, 이걸 해결해 주는 거다. 그걸 알려면 경청을 하셔야 돼요. SNS상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포차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사람들의 의견이 뭔지. 야, 나 포차를 가면은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해. 그러면 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경청을 나와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고객이랑. 그거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남자 여자 관계도 소통을 할 때 이런 거 있죠. 제가 저희 이런 거 봤어요. 선을 봤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제 딱 만났어요.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남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쭉 하면서 저희 집이요, 집이 몇 평 정도 되고요, 정원도 엄청 크고 차도 몇 대가 있고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몇 명이나 있고, 저희 집안이 형님은 현재 법관으로 있고 둘째 형님은 의사고, 1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너 잘났다. 그리고 돌아가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필요한 걸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는 행태가 똑같아요. 광고가 똑같은 행태예요. 남이 뭘 필요한지 생각 안 하고 1시간 내내 우리 집안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다시 볼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예? 상대방이 제가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럽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요 제가 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상대방이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지 반응을 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특히 많이 그러는데 TV로 이제 운동 경기 열심히 봅니다. 그러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루 집안일을 열심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밥도 막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들은 도와주질 않아요. 화가 나니까 옆에다가 빨래 이만큼 갖다 놓습니다. 당연히 TV 보면서 요즘 걔나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TV를 봅니다. 운동 경기 다 끝났어요. 빨래를 개놨냐? 안 개놔요. 왜 이거 안 개놨냐고 물어보면 언제 당신 얘기했어? 개놓으라고? 이런 소리 한다고요. 왜?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전략을 만든다는 두 번째는 경청이에요. 경청은 진짜 놀랍습니다. 경청을 잘하시면 여러분 사업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봤어요. 네? 경청한다면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다음 뭘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자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김기중 원장님 라베나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태리 음식은 다 좋은데 너무 기름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럼 김 원장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이태리 음식은 좀 기름지죠. 특히 무슨 파스타, 크림 파스타 이런 것들은 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그런데 이태리 음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상대방이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어떤 거죠? 이건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혀 기름지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겁니다. 잘하시네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조그만 파스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그런 파스타 제가 먹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희 가게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오게 돼요. 그럼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고객 참여가 그거예요. 브랜드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제가 뭐 찾아뵙겠습니다. 혹은 샘플을 보내줄 수 있으세요. 무슨 물건 같으면 체험을 시키면은 사람이 반응을 해요. 이게 써봤더니 먹어봤더니 지난번에 진짜 좋았습니다. 진짜 낭만적이었고 맛있었어요. 전혀 느끼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글이 올라가요. 페이스북에 사진을 같이 입소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고객이 참여한 다음에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확산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일종의 커뮤니티가 돼요. 팬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렬한 팬들이. 야, 거기가 어디냐? 나도 팬 등록하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팬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방법들이 있죠. 그걸 좀 세분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SNS상의 입소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판매하지 않더라도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리니까. 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경청입니다. 경청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청이 빠지면 다 빛 좋은 개살이에요. 자, 그런데 SNS를 도입하면 이것만 돌아가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가 맺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소비자들한테 평판이 생기는 거예요. 라벤하임은 별 5개 만점에 별 몇 개짜리 레스토랑이다. 애니꼴 옛날 포차는 평점 몇의 레스토랑이라는 게 고객들의 마음속에 딱 새겨진다고. 평판이 생겨요. 거기 가니까 좋았어. 종업원들도 친절하고 그런데 처음이었어. 너무 좋았어. 별 5개. 거기 갔는데 종업원들이 뭐 부를 때까지 오지도 않고 영 서비스가 엉망이더라고. 별 1. 이 평판이 생긴다 이게. 그 평판이 곧 신뢰가 되는 거예요. 평판이 쌓이면요. 좋은 평판, 좋은 신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힘이 되냐? 알아서 나를 마케팅해주는 힘이 되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백기사가 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라벤하임이 너무 평판이 좋아요. 팬들이 많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어느 날 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라벤하임에서 파스타를 먹다가 거기서 벌레가 나왔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 질문을 드렸잖아요. 뭐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위기 관리인데 온라인상의 평판 위기 관리인데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잘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막 사진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데 이미 와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게 올라오면 이런 거예요. 라벤은 내가 봤는데 절대 그런 데가 아닌데요? 이상한데요? 나 대신에 싸워주는 거예요. 네? 그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언제 가셨어요? 혹은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절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나 대신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거 없으면요. 지금 광고를 해서 브랜딩을 하는 데는 다 망에 떨어져요. 남양유업 어때요? 예? 조포구이라는 별명이 붙고 나서 남양유업은요 마케팅 잘했어요. 브랜딩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양유업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